네, 이번 영상은 이제 강체의 굴림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따로따로 해왔어요. 우리 예전에 작년에는 무유체의 병진 운동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무유체의 회전 운동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유체의 운동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병진 운동만 나타나거나 회전 운동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무유체 운동은 이렇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굴림 운동입니다. 근데 굴림 운동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순수 굴림 운동이에요. 그 말은 원통과 같은 물체가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운동인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어떤 순간에 이렇게 원통 이 순간이 있다고 하면 이 물체가 세타만큼 회전할 수 있죠. 세타만큼 회전하게 되면 그 호의 길이가 S는 R 세타가 되는데 딱 그만큼 그 여기 점선은 이제 이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가 딱 이 점선에 딱 해당되는 즉 그만큼 그 동안에 병진 이동 거리가 바로 r 세타와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구른다라고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순수 굴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르는 운동 중에서도 순수 굴림이 아닌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 변이가 r 세타보다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미끄러지면서 구르는 경우죠. 그리고 반대로는 더 짧을 때도 있어요. 실제 구르는 것보다 이것도 이제 헛도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헛도는 것 때문에 실제 병진 그 변이가 병진 방향의 변이가 이 호의 길이보다 길거나 짧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 없이 완전히 미끄러짐 없이 이렇게 구르는 운동을 우리는 순수 굴림 운동이라고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질량 중심의 선속력, 이 질량 중심을 역시 M이라 두면 질량 중심은 말 그대로 그 단위 시간 동안 S만큼 이동한 거니까 질량 중심의 속력은 라지 R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의 병진 가속도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의 선속력의 시간 미분이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VCM 대신에 위에 구했던 R 오메가를 대입하면 라지 R 알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굴림 운동은 사실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순수 회전 운동으로 보면 딴 게 아니라 질량 중심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좌표계에서 관측하게 되면 그때는 순수 회전만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순수 회전은 요 최고점, 그러니까 최고 위점에서는 V는 R 오메가의 각속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최저점, 이 P점에서는 V는 왼쪽 방향으로 R 오메가의 각속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이동하는 이 세타가 그 단위 시간 동안 d세타만큼 그 이동하는 그 회전각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메가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회전 순수 회전도 r 오메가에 대한 각속도를 갖는 여기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갖는 걸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 병진 운동 같은 경우는 딴 게 아니라 그 굴러가는 것 없이 순수 회전 없이 이렇게 직선상의 운동만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러려면 질량 중심의 속도 아까 VCM이 라지 R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최고점이나 최저점도 똑같이 질량 중심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이제 순수 병진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굴림 운동은 이러한 순수 회전과 순수 병진의 합과 같으니까 그 두 개를 합해서 보면 이제 완전 이제 구르는 운동이 되는데 각각 점에서의 속도를 더해보면 말이죠. 질량 중심에서 속도는 바로 R 오메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순수 회전에서는 없었고 순수 병진에서는 R 오메가가 있었으니까 더해주면 R 오메가. 근데 이게 최고점에서 보면 각각의 속도가 지금 두 배가 되기 때문에 VCM의 두 배가 된다 또는 2R 오메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최저점은 순수 회전 운동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R 오메가인데 순수 병진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VCM이니까 그 두 개의 합인 순수 굴림 운동에서는 최저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항상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조금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순수 굴림 운동을 보면 최저점, 그러니까 땅과 닿아 있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은 순간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점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점은 왼쪽으로 이동하지만 사실 이게 돈다라는 건 구른다는 건 각각에 닿아 있는 그 접점 이 바닥이라고 할까요? 바닥과 원통에 닿아 있는 이 점은 계속 변하죠. 지금 여기 점을 1점 그 A라고 하면
조금 지나면 옆에 있는 B점으로 점의 위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점 A만 따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속도가 있는데 각각의 점들이 계속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간적으로 그 점의 속도만 따져보면 바닥에서 닿는 그 순간에서의 속도는 0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자동차가 이제 바퀴가 돌 때 있죠.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이게 구르고 있는 그 자동차의 사진을 딱 찍어보면 흐릿한 정도가 윗부분은 많이 흐릿하고 중간 부분은 좀 덜 흐릿하고 바퀴 바닥과 닿아 있는 땅과 닿아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이 점은 되게 또렷하게 사진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르는 운동에서는 바닥과의 접점은 순간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보자면 아까 제 핵심이 이거였죠. 마지막 이제 그 굴림 운동에서 그 바닥면과 원통이 접하는 점의 병진 속도는 0이다. 즉 그 말은 이 순간 구르는 물체는 면이 없고 물체가 점 P에 지지돼서 점 P를 지나는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아까 바닥과의 점을 P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있죠. 그 회전하는 물체가 순간 딱 그 이렇게 기준선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이 순간을 딱 살펴본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 P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이 순간만큼은 순수 회전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가상의 회전 운동 물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회전밖에 없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는 아까 배웠던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 I는 P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죠. 근데 우리가 관성 모멘트 이 P점은 질량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 중심과 관련된 평행축 정리를 한번 대입해 보면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m 원래는 md 제곱이죠. 근데 질량 중심과 P 사이의 거리가 지금 라지알이니까 mr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mp 대신에 ICM 더하기 mr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두 항으로 나눠져요. 바로 첫 번째 항은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 라지알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서 r 오메가 제곱 이게 바로 VCM의 제곱이죠. 즉 이 말은 질량 중심에서의 병진 운동 에너지와 그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구르는 물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이건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라지 M VCM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순수 굴림 운동에서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한번 대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진다 공식으로 이렇게 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경사각이 지금 세타고요. 이 꼭대기에서 정지 상태, 초기 속도는 0인 상태에서 미끄러지 않고 구르는 운동, 이제 순수 굴림이라고 우리는 가정하겠습니다. 가속대에서 이제 구르는 운동은 구와 경사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야 돼요. 이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미끄러져 가거든요. 근데 미끄러져서 그냥 가는 운동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구르려고 하는 거니까 구르려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R자 토크가 있어야 구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을 텐데 이 중력은 질량 중심으로 의한 토크를 만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토크가 있어야 회전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찰력이 존재하고 마찰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습니다. 근데 보면 선생님 그러면 마찰력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없어요. 선생님 마찰력이 있는데 왜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까? 라는 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려면 마찰력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마찰력이 해주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마찰력이 일을 해주려면 F 곱하기 ds라고 하는 마찰력의 방향으로 변이가 있어줘야 되는데요. 아까 순수한 굴림 운동은 각 순간순간 점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이 원래는 이 점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고 나면 새로운 점이 바로 바닥과 닿게 되죠. 그 말은 마찰력이 일을 하려고 해도 그 힘 방향으로, 마찰력 힘의 방향으로 변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접촉점은 매 순간 표면에 대해서 정지하기 때문에, 아까 속도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체가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면 할 것 같으면, 또 우리는 강체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수 굴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볼 수 있냐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그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질량 중심의 그 속도는 R 오메가, 순수 굴림이니까 그게 맞죠. 이 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VCM에 대한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오메가와 VCM에 대한 함수로 지금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VCM이 뭔지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식을 이용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요만큼 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mgh는 여기 그 질량 중심, 처음과 나중에 질량 중심 사이의 높이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했고, 이걸 정리해서 VCM에 대해 정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물체의 회전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체의 부피를 무시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관성 모멘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던 루트 2GH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보면 루트 2GH보다 그 값이 분명히 작죠.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 즉 물체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물체가 굴러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병진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지만 회전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니까 외부에서 중력이 한 일 중에 일부는 병진 운동, 일부는 그 회전 운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보다는 이러한 병진 운동의 병진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값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리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걸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체의 부피를 무시한다, 물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물체 마찰을 무시한다라는 이런 무시한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가 일반 물리 공부해 가면서,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해가면서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씩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 이러한 조건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면 완전한 실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기 저항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물체 부피도 이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상적인 상황보다는 실제적인 상황의 물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